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자 페이지 26쪽이죠. 자 오늘은 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부정사의 시제, 자 기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인데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의미상의 주어가 뭡니까? 투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하느냐, 즉 투부정사의 행동의 주체를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예문 1번부터 듣고 설명하겠습니다. Jody, would you read number 1? Okay? I expect to receive the email today. 잘 들었죠? 자, 동그라미 1번은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I expect, 나는 기대합니다. to receive. 자, 그래서 expect부터 to receive까지 동그라미 쳐보면 expect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삼형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I expect to receive, 뭐뭐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The email today, 오늘 그 이메일을 받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to receive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즉 누가 이메일을 받습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받죠. 그게 바로 문장의 주어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 I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that자를 써서 바꿀 수 있는데 뭐뭇을 기대한다는 것은 미래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조동사 will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한번 전환시켜 보죠. I expect that I will receive the email today. 자, 문장 전환을 해보니까 I expect, 나는 기대합니다. That I will, 내가 뭐뭐 할 것을 receive the email today, 오늘 그 이메일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확연히 드러나죠? 자, 내가 받는 거니까 주어가 I가 됩니다. 그래서 I will receive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 예문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He longed to win the prize. 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죠. He longed to win the prize. longed to win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long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일단 long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long for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뭐뭐를 열망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in the prize에서 win은 획득하다는 의미니까 win the prize는 상을 타다, 상을 받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 그는 그 상을 타기를 열망했다. 그 상을 받기를 열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투부정사 to win이 나와 있는데 누가 to win the prize 합니까? 그렇죠. 문장의 주어인 he가 그렇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he가 되겠습니다. 문장의 주어인 he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옆문장을 보겠습니다. I want to read this novel.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I want, 나는 원합니다. To read this novel. 이 소설을 읽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ant to read 동그라미 쳐보면 다 아는 얘기지만 want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설을 읽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누가 읽습니까? 누가 to read 합니까? 그렇죠. 문장의 주어인 I가 그렇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할 차례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expect you to send the email today. 자, 2번은 목적어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석을 해보면 I expect, 나는 기대합니다. You to send, 당신이 to send 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expect부터 to send까지 밑줄 쳐보면 expect A to 부정사 하면 A가 to 부정사 하기를 기대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이 돼요. 그래서 뒤에 to send the email today 이런 얘기니까 나는 당신이 오늘 이메일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to send the email 합니까? 당연히 문장이 주어 I는 아니고 목적어인 you가 하죠. 그래서 목적어, 이 문장의 목적어가 to send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합니다. 자, 오형식이 어떻게 된 문장이에요? 자, 불완전 타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목적 보어죠. 그러니까 to send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to send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어인 you가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자, 이 문장도 that을 써서 한번 문장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expect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will이 들어가는 거는 확인해야겠죠.
I expect that you will send the email today. I expect, 나는 기대한다. That you will send the email today. 오늘 그 이메일을, 즉 당신이 그 이메일을 보낼 것을 기대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기대하다 나왔으니까 will이 나온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설명 예문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He allowed me to do it. He allowed, 그는 허락했다. Me, 내가 to do it, 그것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런 얘기죠. allowed부터 to do까지 밑줄을 쳐보면 allow A to 부정사하면 A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오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 to도 합니까? 그렇죠. 목적어인 me가 합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I advise you to stop smoking. I advise, 나는 충고합니다. You, 당신에게 to stop smoking, 담배를 끊으라고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advise부터 stop까지 밑줄을 쳐보면 advise A to 부정사하면 A에게 to 부정사라고 충고하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오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stop smoking도 역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stop 다음에 ing가 나올 경우, 이때 ing는 동명사라 그러는데 뜻은 뭐뭐 하기를 멈추다, 뭐뭐 하기를 그만두다 이럴 뜻입니다. 하지만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경우에는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석이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 구분하는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는 당신이 금연하기를 충고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to stop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것이죠. 자, 누가 금연합니까? 그렇죠. 목적어인 you. 그렇죠. 목적어인 you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We believe him to be honest. We believe him honest. We believe, 우리는 생각한다. him, 그가 to be honest, 정직하다고. 정리하면 우리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believe부터 to be까지 밑줄을 쳐보면 believe A to 부정사하면 A가 뭐뭐 하다고, A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to be honest 한 것이 누굽니까? 주어 we가 아니라 목적어 him이죠. 따라서 to be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목적어인 him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believe A to 부정사에서 to 부정사에 이 문장처럼 to be가 쓰이는 경우는 to be를 생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즉, we believe him honest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He proved it to be true. 자, proved it to be에 밑줄 쳐보세요. 주어 prove A to 부정사하면 주어, 즉 사람이 A가 뭐뭐라는 것을 증명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형식에 쓰이는 구문이죠. 자, 해석해보면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무엇이 to be true합니까? 문장의 주어인 he가 to be true합니까? 아니죠. 목적인 it이 to be true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to be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목적어인 it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은 접수사 that을 써서 prove that 이런 형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바꿔보죠. He proved that it was true. He proved, 그는 증명했다. That,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It was true,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 동사가 proved 과거이기 때문에 뒤에 it is가 아니고 it was가 됐다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죠. 무엇이 사실이다? 그렇죠. 목적어인 it, 그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어인 it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1번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It is necessary for you to eat fresh fruit and vegetables. 자, 이번 3번은 for 플러스 목적어, 즉 목적격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살펴보죠. It is necessary, 그것은 필요하다. For you, 당신이 to eat fresh fruit and vegetables.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it부터 to it까지 밑줄을 쳐보세요. It is necessary for A to 부정사.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A가 to 부정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it is that A 동사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문장 전환은 조금 이따 해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 누가 투잇하느냐, 즉 투부정사 투잇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 그것을 찾는 것이죠. 자, 누가 투잇합니까? 바로 for you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이거나 혹은 문장의 목적어인 경우였죠.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문장의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따로 표시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걸 꼭 기억을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It is necessary that 이런 문장 구조로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조디? It is necessary that you eat fresh fruit and vegetables. It is necessary. 자, 그것은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that you eat fresh fruit and vegetables. 당신이 신선한 과일과 야채들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가 for you니까 주어가 되면 you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it이 나온 것입니다. 자, 요 구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아래 설명 예문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관련 예문이 더 나와 있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t is easy for me to do the work. 자, 해석을 해보죠. It is easy. 그것은 쉽다. 그것이 뭐냐면 for me. 내가 to do the work. 그 일을 하는 것이 쉽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누가 to도 합니까? for me가 하죠.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it은 가주어, to do the work이 진주어로 to do는 명사절 용법의 부정사가 됩니다. 자, 다음 문장. It is time for you to go to bed. It is time. 자, 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이때 it은 비인칭 주어가 되겠습니다. 시간이다. 어떤 시간? For you. 당신이 to go to bed. 그렇죠?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t부터 to go까지 밑줄을 쳐보세요. 아주 잘 나오는 문장 구조입니다. It is time for A to 부정사 하면 이제 A가 뭐뭐 할 시간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it is time that 이런 문장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time that A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어요. 사실 이거는 가정법 파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구조가 잘 쓰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문장 전환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당신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to go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즉 for you가 나와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you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to go는 잠자리에 들 시간 이렇게 명사 time을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 용법의 부정사가 되겠죠. 자, 이 문장을 it is time that 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으니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It is time that you went to bed. 자, 조심해야겠죠? It is time that 다음에 you went가 돼야 됩니다. 네, 이건 관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went, 과거형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해석은 똑같죠? 당신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 자세한 내용은 제7장 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죠. I stepped aside for the fat lady to pass. I stepped aside. step aside는 옆으로 비키다라는 뜻이니까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For the fat lady. 그 뚱뚱한 여자가 to pass. 지나갈 수 있도록. 정리하면 나는 그 뚱뚱한 여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도 to pass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the fat lady가 됩니다. 그리고 to pass는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이렇게 stepped aside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절 용법의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It is rude of you to speak that way. It is rude. 무례하다 이런 얘기죠. 뭐가 무례하다는 얘기입니까? of you. 당신이 to speak that way.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너는 무례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여러분 일단 해석은 되는데 약간 이상하죠?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따로 써줄 경우에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하는데 이번엔 of you가 나왔습니다. for가 아니라 of를 쓴 것이죠. 자, 이 문장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핵심은 뭐가 지고 있냐면 rude라는 형용사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ude처럼 사람의 성질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올 때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플러스 목적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성질,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이런 거는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of 목적격을 쓴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ind, nice, clever, wise, foolish, stupid, silly, careless, thoughtless, rude, polite, cruel, honest. 자, 잘 들었죠? kind하고 nice는 친절한의 뜻입니다. clever는 똑똑한, wise는 현명한, foolish, stupid, silly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이런 뜻이고요. careless는 부주의한, thoughtless는 부주의한 경솔한, rude, 무례한, polite는 예의 바른 공손한, cruel, 잔인한, 그 다음에 나오는 honest는 정직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룹을 지어봤는데 그 그룹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하튼 이런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라 of 플러스 목적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for 플러스 목적격과는 달리 of 플러스 목적격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구조는 of 플러스 목적격에서 그 목적격을 주어로 빼서 문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들어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It is rude of you to speak that way. You are rude to speak that way. 자, 잘 들었죠? 자, it is rude of you에서 그렇죠? of you 이런 문장 구조가 되면 you를 주어로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ou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를 쓰는데 you니까 are가 되겠죠? You are rude. 그 다음에 나머지를 쭉 써줍니다. To speak that way. 그래서 해석하면 You are rude. 너는 무례하다. To speak that way.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 전환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for 플러스 목적격도 혹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여러분 그 해설 예문에 설명 예문에 동그라미 3번의 첫 번째 문장을 보죠. It is easy for me to do the work. 그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for me를 문장의 주어로 한번 빼보죠. 그래서 I가 앞으로 나갑니다. 당연히 비동사는 am이 되겠죠. 그래서 I am easy to do the work.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I am easy. 나는 쉽다. to do the work. 그 일을 하는 것이. 예, 말이 안 되죠. 내가 쉽다가 아니죠. 그 일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은 문장의 주어로 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of 플러스 목적격은 문장의 주어로 뺄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기본 예문 1번에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t is a good habit to keep early hours. 자, 이번에는 일반인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략합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죠. It is a good habit. 자, 그것은 좋은 습관이다. 그것이 뭡니까? To keep early hours. keep early hours 밑줄 쳐보세요. 중요한 수거입니다. keep early hours 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답니다. early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keep late hour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보면 누가 to keep early hours 합니까?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에게 그렇죠? 좋은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고 한정 지을 필요 없이 우리 즉 누구나가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의미상의 주어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일반인을 의미상 주어로 할 때는
보편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 설명 예문이 나와 있죠. 설명 예문 1번에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It is difficult to master a foreign language.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렵다. 그것이 뭡니까? To master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이 문장도 역시 to master a foreign language가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 그죠?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인에게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막연한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를 제대로 파악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구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 예문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정사의 시제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He seems to be sick. He seems to be sick.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seems to b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seem to 부정사는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to 부정사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인데요. It seems that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픈 것 같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는 일단 to be가 단순 부정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단순 부정사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o 부정사를 얘기합니다.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단순 부정사의 시제가 중요한데요. 시제는 본동사와 같은 시제를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동사가 현재라면 단순 부정사, to 부정사의 시제도 현재, 과거면 to 부정사의 시제도 역시 과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본동사는 seems죠. 현재이기 때문에 to be의 시제도 현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으로 바꿔보면 그 시제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 한번 바꿔보죠. It seems that he is sick. It seems that 뭐뭐인 것 같다. He is sick. 그가 아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eems 현재, is 현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 부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으로 다시 바꾸면 자, 문장의 주어가 he가 되어서 he seems 그 다음엔 to 부정사가 되죠. 시제가 똑같기 때문에 단순 부정사 to be sick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은 seemed로 과거가 나왔습니다. seemed로 과거가 나왔어요.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He seemed to be sick. He seemed. 그는 뭐뭐인 것 같았다. To be sick. 아픈 것 같았다. 이런 얘기죠. 자, 단순 부정사 역시 to be가 나왔습니다. 본동사와 같은 시제라 그랬는데 본동사가 seemed로 과거니까 그렇죠? to be 시제도 당연히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it seemed that으로 바꿔보면 어디? It seemed that he was sick. 자, 뭐를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he was에서 was를 봐야겠죠. 그래서 seemed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he에서도 역시 was가 is가 아니라 was가 된 것입니다. 자, 단순 부정사 시제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를 써야 됩니다. 자, 이것을 역으로 바꾸면 he seemed 다음에 to 부정사도 역시 to be sick이 되는 것이죠. 시제가 똑같기 때문에 단순 부정사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He seems to have been sick. 자, 이번에는 완료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료 부정사는 to have pp를 쓰는 것인데요. 자, 일단 문장을 보면 he seems 그는 뭐뭐인 것 같다. to have been sick 그는 아팠던 것 같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해석할 때 이미 그렇죠. 알았을 겁니다. 자, 완료 부정사가 뭐냐면 일단은 형태는 to have pp입니다. 그래서 to have been 이렇게 나와 있죠. 완료 부정사의 시제는 본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가 됩니다. 한 시제 앞선다는 것은 뭐냐면 한 시제 이전의 시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동사가 현재라면 완료 부정사, 즉 to have pp의 시제는 과거나 현재 완료가 되고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라면 완료 부정사의 시제는 과거 완료가 됩니다. 한 시제 앞선 시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문의 본동사는 seems로 현재이기 때문에 to have been의 시제는 과거나 현재 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역시 it seems that 문장 구조로 바꿔보면 It seems that he was sick. It seems that he has been sick. 확연 차이가 드러나죠. It seems that
자, 한 시제 앞서기 때문에 과거, 그래서 he was sick을 쓰거나 현재 완료인 he has been sick을 쓰는 것입니다. 알겠죠? 현재보다 앞선 시제는 과거나 현재 완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 문장입니다. He seemed to have been sick. 자, 이번엔 seemed로 과거가 나왔습니다. He seemed. 그는 뭐뭐인 것 같았다. To have been sick. 아팠었던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본동사의 시제가 seemed로 과거이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인 to have been의 시제는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 완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It seemed that he had been sick. 자, it seemed that까지는 바꾸는 건 간단하죠. 과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한 시제 앞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동사가 seemed로 과거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부분이 바뀌는 부분, 즉 완료 부정사가 바뀌는 부분은 과거 완료가 돼야겠죠. 그래서 he had been sick이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 부정사냐, 완료 부정사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설명 예문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나머진 다 설명했는데 별표 부분이 있죠. 소망의 동사 과거형. 자,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소망을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 즉 wanted, 원했다, wished, 그죠? 희망했다, hoped, 역시 희망했다, 소망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intended, 의도했다, expected, 기대했다, desired, 바랬다, 원했다 이런 표현인데 자,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혹은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나 were 뒤에 완료 부정사인 to have pp가 나오면 이루지 못한 사실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문장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I hoped to have seen him yesterday. I hoped, 나는 희망했다 이런 얘기죠. To have seen him yesterday, 어제 그를 만나기를 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는 어제 그를 만나고 싶었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 부정사인 to의 pp가 희망이나 기대를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 방금 설명했습니다. wanted, wished, hoped, intended, expected, desired 이런 것들 뒤에 쓰이게 되면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겠습니다. 조디? I hoped to see him yesterday, but I couldn't see him. 자, 해석을 해보면 I hoped to see him yesterday 이렇게 나왔죠. 나는 어제 그를 만나기를 희망했다. But 그러나 I couldn't see him. 그를 만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형식도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문 보시죠. He was to have married her last year. 비동사의 과거형 was 다음에 완료 부정사 to have married가 왔으니까 역시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일을 나타냅니다. He was to have married her last year. 그는 작년에 그녀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예문 3번으로 가겠습니다. She told me to definitely decide to marry her. 자, 이번에는 분리부정사입니다. 자, 함께 보죠. She told me.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말했다 이런 얘기죠. To definitely. definitely는 분명하게 이런 얘기죠. decide.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To marry her. mary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marry는 뭐뭐와 결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뭐와 결혼하다 그러면 marry with를 써야 될 것 같은데 with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냥 marry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나에게 자기와 결혼할 것을 definitely, 분명하게 to decide,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번 문장은 to 부정사 사이, 즉 to와 동사원형 사이에 definitely라는 부사가 들어간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부정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to와 동사원형 사이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분리 부정사라 그럽니다. 자, 이때 definitely는 to decide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조심해야겠습니다. 본동사인 told를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하게 결정하라고, 분명하게 to decide 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비교할 문장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She told me definitely to decide to marry her. 자, 이번 문장은 척 보면 알겠죠? definitely가 투부정사 바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죠. She told me.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definitely. 분명하게 말했다 이런 얘기죠. 뭐라고 말했다? To decide to marry her. 그녀와, 즉 자기와 결혼할 것을 결정하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부사인 definitely가 to decide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본동사인 told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가 투부정사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식하는 대상이 달라지니까 그걸 조심해야겠습니다. 꼭 조심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아래 설명 예문 분리부정사를 보죠. He agreed to calmly discuss the matter. He agreed. 그는 동의했다. To calmly discuss. 자, calmly는 조용히 이런 얘기죠. 자, 조용히 to discuss 할 것을 동의했다 이런 얘기죠.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iscuss에 동그라미 쳐보면 discuss는 뭐뭐에 대해서 토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뭐에 대해서 토의하다 그러면 discuss about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냥 discuss만 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calmly, 조용히 to discuss, 즉 토의하는 것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분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이때 calmly는 to discuss를 수식합니다. 본동사인 agree를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calmly가 위치가 바뀌었죠?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He agreed calmly to discuss the matter. 이때 calmly는 agreed를 수식하겠죠. He agreed calmly. 그는 조용히 동의했다. To discuss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을 조용히 동의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이때 calmly는 뭘 수식한다? 본동사인 agreed를 수식한다. To discuss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예문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대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대부정사, 큰 부정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일단 들어보고 설명을 할게요. 조디? You may have a sandwich if you want to. You may have a sandwich. 이때 may는 뭐뭐 해도 좋다 이런 표현이에요. 허락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샌드위치를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If you want to. 원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석을 다시 정리하면 당신이 원한다면 샌드위치를 먹어도 좋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if you want to에서 to 뒤에 생략된 말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if you want to have a sandwich 이런 말이었겠죠. 하지만 같은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즉 투부정사 구에서 동사 원형 이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o만으로 투부정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한다 그래서 대부정사입니다. 대신할 대자를 써요. 그래서 대신하는 부정사라서 대부정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아래 설명 예문으로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You may go there if you want to. You may go there. 자, 역시 뭐뭐 해도 좋다 이런 표현이죠. may가. 그러니까 너는 그곳에 가도 좋다 이런 얘기죠. If you want to. 내가 원한다면. 즉 당신이 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정사 to는 당연히 to go there를 대신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대부정사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간단하죠. 앞에 나온 동사가 다시 투부정사 형태로 다시 나올 경우에 반복될 경우에 to만 남기고 나머지는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to까지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 You may go there if you want 이렇게만 되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to가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탄문을 유도하는 경우인데요. 자, 주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시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알아둘만 하죠.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To think that the man can speak so many languages. To think that the man can speak so many languages. 자, 여기서는 to think는 뭐뭐라고 생각만 해도 놀랍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감탄문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o think that 뭐뭐라고 생각만 해도 놀랍다. 자, the man
can speak so many languages. 그렇게 많은 언어를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to think that. 그죠? 생각만 해도 놀랍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탄, 즉 놀람을 표현하는 감탄이 되겠습니다. 감탄문을 유도하는 투부정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다니. 이런 감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의외 혹은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문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했죠.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잘 쓰이진 않는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설명 예문으로 가죠. To marry him? That's impossible. mary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런 뜻이니까 to marry him. 그와 결혼하다니 tha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해. 자, 이런 말이죠. 자, 이번 문장도 투부정사가 의외나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문을 유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으로 자, 페이지 26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다 다뤄봤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 시제 뭐 이런 거 다뤄봤는데 자, 중요한 것이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